그러면 이 저항을 측정할 때는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멀티미터 자체에 있는 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원을 일로 내보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내보내서 어떤 도체를 통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전류를 갖고 얘를 구동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얘가 많이 가면 갈수록 저항이 낮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오니까 많이 갈수록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전원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전류인데 얘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이걸로 뭔가를 찍었을 때 그 물건이 저항이 적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죠? 이걸로 0점 조절을 했는데 얘가 0점 안 맞는다고, 얘 고장났다고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 안에 배터리가 들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거든. 더군다나 아날로그는 0점 조절에다 하지, 디지털은 0점 조절이라는 걸 안 해요. 그럼 무조건 측정하면 걔는 무조건 다 맞을까요? 아니죠. 디지털은 요 자체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도 0점 조절은 안 해도 현재 저항을 확인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항해 놓고 이걸 두 개를 붙이면 여기에 저항 표시가 돼요. 보통 0.3에서 4, 0.3 혹은 0.4 그 정도 저항이 나와요. 디지털은 0점 조절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딱 찍으면 0.3에서 0.4가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고 측정하고 내가 측정한 값에서 그 값을 빼줘야 한다는 거죠. 뭔가를 저항을 측정을 했는데 저항이 나와야 정상인 물건이 있고 저항이 안 나와야 정상인 물건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위치 같은 거. 스위치는 회로를 연결하고 끊는 역할을 하고 단순하게 전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뭔가 측정을 했는데 뭐 0점 몇 옴이 나왔어. 근데 이게 디지털 멀티미터야. 근데 얘 자체의 저항이 0.4옴이 있다 그랬잖아요. 0.4옴 플러스 스위치의 저항이 0.8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로 이렇게 찍으면 1옴이 넘게 나오죠. 스위치의 저항이. 원칙적으로 스위치가 1옴 이상이 나오면 그 스위치는 못 쓰게 돼 있어요. 항공기에서. 교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이 디지털 멀티미터 찍으면 다 1옴 이상이 나오네? 그럼 못 쓰는 거죠, 다.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멀티미터 스펙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고 만약에 이걸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측정을 했다. 분명히 이 멀티미터로 측정할 때는 얘가, 다이오드 측정할 때 얘가 마이너스예요. 얘는 플러스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거꾸로 측정을 하겠죠. 그런 오류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변수가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봐야 할 게 아니구나라는 거. 이게 난도가 높고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까다로울 뿐이에요. 근데 한 번씩 이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배울 일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선배 대부분이 이걸 몰라요. 지금 제가 장담해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선배를 뛰어넘지. 그렇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배들 대부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전혀 없을 거야. 다 현장에서 이거 교체하면 돼, 이거 하면 돼. 다 현장에서 그냥 주먹국으로 배웠어. 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못해. 본인이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뭐 여기서 작업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래. 왜요? 라고 물어보면 맞았어. 그 당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잡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야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 다 검색해보면 다 나고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기초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 삐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이크가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의 한계죠. 이게 디지털 세계에도 있고, 그래서 아날로그를 굳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게 왜 그러냐면, 디지털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게 여기서 바늘이 어떤 속도로, 어떤 감각으로 움직이는지를 느끼고 판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숫자로 표시할 때는 이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바늘의 움직임, 그 바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디지털은 숫자로 변화가 되니까 순식간에 0에서 뭐 3까지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꼽든 이렇게 꼽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게 왜 그러냐? 극성이 바뀌니까. 그래서 AC예요, 얘는. 근데 DC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죠. 배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바꾸면 안 돼. 심지어 뭐 일부러 바꾸면 작동을 안 하죠, 걔는. 뭐 리모컨 안에 건전지 거꾸로 껴봤어요? 작동 안 해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는 DC 시스템을 이용한 부품들의 소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극성을 바꿔버리면 작동을 안 하죠. 아니면 망가지거나. 그래서 DC는 극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될 때 극성을 못 바꾸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고, AC는 그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꼽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있어. 외국에 나가면, 외국 여행에 나가면, 분명히 AC 220V나 뭐 AC 110V도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플러그가 3개야, 이렇게. 본 적 있죠? 얘네들은 왜 3개일까요? 이게 다음 주 과제예요.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멀티미터의 기본 작동 원리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인 이제 실기 준비를, 실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재료 설명하고, 부품을 어떻게 구매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각자 설계할 회로를 그려올 건데, 과제물이 이번에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내가 스위치를 켜고 끌 때마다 릴레이가 작동을 해서 이 두 개의 램프가 서로 교차 전멸하게끔 회로도를 그려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행착오 많지 않고 금방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과제를 2개를 동시에 내는 거예요. 자, 다시 콘센트. 왜 외국에 나가면 콘센트가 3개, 구멍이 3개일까? 심지어 뒤집어 꼽을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미국 같은 경우는 뒤집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2개인데도 못 뒤집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가 첫 번째. 근데 거기에 파생돼서 우리나라는 왜 뒤집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고, 그 파생된 내용을 다 조사해서 표현하시는 거. 거기에는 글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글쓰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리포트 형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조사해본 결과 이런 게 나는 찾았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나는 파악이 된다. 거기에 못 찾은 것들은 본인의 생각을 쓰셔도 되고, 마지막에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좋았다, 이런 건 어려웠다, 뭐 개인적인 느낌까지 그렇게 쓰시면 가장 좋아요. 뭐 이게 뭐 학점을 드리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과제하는 거, 그쵸? 좀 글 쓰는 공부도 좀 해보시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좀 글을 좀 체계적으로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직접 만드셔야 되는 그 회로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렸던 눌렀을 때 꺼지는 회로에다가 램프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게 꺼지면서 다른 게 켜지게. 그럼 램프 2개가 서로 깜빡깜빡 교차 전멸하는 회로입니다. 이해됐죠? 그 회로도를 그려오는 거. 그 회로도를 그려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